안녕하세요. 오늘 미쓰릴의 조정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용이라고 하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업 AI 전문기업 미쓰릴의 조정현 대표라고 합니다. 네, 미쓰릴 이름 상당히 좀 신비로운데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되신 거죠? 미쓰릴은 우선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미지의 금속의 뜻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미국의 팔란티어나 이런 회사들을 좀 애초부터 좀 동기부여 삼아서 미쓰릴이라는 이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팔란티어도 탐낼 만한 한국의 팔란티어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미쓰릴이 집중하는 분야는 어느 분야죠? 저희는 산업을 AI로 혁신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산업안전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좀 적극 광범위하게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창업 2년 차 정도인데 매출도 꽤 규모 있게 나오고 고객들도 많은 것 같아요. 큰 기업들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전 분야에서는 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시작했을 때도 중대재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러한 니즈들이 좀 강했고요. 그런데 이게 더욱더 대중화되고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크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이재명 정권에서는 더 그것이 가속화되는 것 같고 거의 공포에 가깝게 기업의 경영진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AI를 도입을 하면은 가성비 있게 그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물론 가능하고 그리고 기존에 관리하거나 놓쳤던 그러한 위험이나 실수들 역시도 AI가 좀 더 커버를 더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하기 힘든 효과들 역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사실 사람이 24시간 계속 한 군데를 쳐다보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 AI는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안전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단순 반복적이면서 사람이 집중력을 많이 요하고 그리고 24시간 쉬지 않고 관리가 있어야지 만에 하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이면서 끊임없이 집중도 있게 하는 작업을 제일 잘하는 게 로봇이나 AI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AI를 안전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적합한 그런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혹시 이 지금 만드시는 제조 분야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 안전에만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확장성 있게 다른 분야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저희는 좀 크게 산업을 AI로 혁신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이 제조, 효율 향상 이런 거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워낙 산업 안전이라는 BM이 강하고 또 수요 역시도 빠르게 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에 좀 집중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조 현장에 들어가면 제조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융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부서별로 다 좀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 안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안전 때문에라도 이제 고객사에 들어갈 때 AI가 데이터를 얻는 인프라부터 장악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AI가 동작시키기 위한 인프라가 공장이나 현장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직접 수집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말씀하신 부서별로 아니면 기업별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폐쇄적인 그런 경향은 결국은 AI에 대해서 체감하고 니즈를 느끼고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면은 사실 기술은 충분히 어느 순간이라든 따라갈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안전 때문에 이 AI를 사실은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고객사 중에. 그래서 안전 때문에 AI 기술들을 체감을 하니까 옆에서 보던 설비나 제조에서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데이터를 열어주고 또 경쟁사들도 이런 걸 보니까 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들 AI가 도입되는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우선은 빨리 체감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AI를 적용을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의지를 실무자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사실 하시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면 데이터의 사일로를 깨고 네.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그게 사실 팔란티어가 말하는 온톨로지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AI를 구축하는 전방 배치 엔지니어들을 현장으로 보내시고 하는 네.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팔란티어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팔란티어가 한국에 온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은 이 산업 안전이라는 분야에서는 사실은 지금 시점이라서도 저희들과 경쟁해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네.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선점 효과나 아니면 이런 국내 시장에 특화된 그러한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저희도 나름의 경쟁력을 계속 갖추면서 이러한 기술적 혜자를 구축하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K 팔란티어로서 한국 시장만큼은 한국의 제조 AI 회사 미쓰리를 지킨다, 이게 네. 가능한 거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볼 것이고, 나중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번 팔란티어와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보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뭐 전반적인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좀 더 깊이 있는 현장의 내용으로 한번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AI가 도입이 돼서 인공지능으로 보니까 사람을 진짜 위험한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를 하더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AI를 통해서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뭐 생명을 구한 사례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전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솔루션이나 기업에서 진짜로 필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고가 나는 것을 대응해서 자동적으로 피해를 좀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의 기능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사고가 나기 이전에 그런 수치들을 떨어뜨리고 안정성을 더 높이고, 그리고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나 작업자들이 이런 절차들을 AI 관리하에 잘 지키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솔루션이 가장 큰 효용성이고요. 대신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사례들을 영상 데이터나 아니면 네. 블랙박스 기반의 기능으로 분석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기계가 돌아갈 때 작업자가 위험한 작업을 하면은 AI가 판단해서 멈춰주는 설비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 공장 중에 하나에 저희 솔루션이 들어갔는데 야간에 작업을 한 케이스였고, 2인 1조 작업이 필수인데 한 명이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기계가 돌아가고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모나 이런 것들은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AI가 없더라도 그런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는 게 네. 2인 1조 작업의 필요성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더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구나까지도 AI가 판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구역에 뭔가 포대 자료를 주우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꺼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AI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2인 1조도 아니고 사고가 날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기계가 돌아가고 치일 수 있게 근접했다까지를 판단해서 바로 기계를 정지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사실 24시간을 본다 하더라도 그 몇 초 단위에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포착하기 쉽진 않은데, 네. 인공지능은 그 한순간 한순간을 보기 때문에 빠짐없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애초에 너무너무 위험한 거는 앞으로는 사람이 안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뭐 그래야만 하는 게 또 앞으로의 미래의 이 좀 기술 발전이 필요성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업무를 당장에 로봇이나 자동화된 설비가 대체하는 것은 워낙 제한이 많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러한 이제 어떻게든 자동화되고 로봇이 적용되는 미래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자체도 지금은 사람이 안전을 좀 지키고 그런 것들을 하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뭐 로봇이나 이러한 설비들이 도입이 됐을 때 그 로봇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해서 이러한 기계들을 다루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요즘엔 또 비전 기반이나 아니면 이런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학습을 많이 시키는 추세거든요.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AI 인프라나 수집해 놓은 데이터들이 지금은 사람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얻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공만 잘 되면은 바로 로봇 학습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로봇이나 드론을 운용하는 제조 OS, 이런 하드웨어들을 운용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작업자들의 안전을 추구하는 미쓰릴의 어떤 이 솔루션이 향후에는 드론이나 로봇의 운용에 쓰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사례처럼 작업자가 어떤 순처를 걸쳐서 어떠한 설비를
장비를 만지고 어떠한 장비를 차고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를 다 데이터로 누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충분히 이러한 로봇과 결합될 백그라운드 인프라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조금 약간 심장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네. 우리 인공지능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두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독일에서도 그러고 한국 고려대학교 인공지능 석박사 하시면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는데 챗GPT 이런 것도 결국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근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조업에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것은 이름처럼 무언가의 기초가 되는 네. 기반이 되는 모델을 뜻하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네.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아마 산업이나 제조의 파운데이션 AI는 조금은 달라지는 게 챗GPT처럼 엄청나게 큰 대규모로 클라우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작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엣지라고 해서 말단위 그런 컴퓨터들이나 하드웨어, 로봇, 설비 이런데 AI가 자체적으로 하나씩 다 탑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AI의 기능이 파운데이션 AI 기능은 단순히 언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광범위하게 나가서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센서, 영상, 텍스트, 뭐 주변의 소리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이런 환경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액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도 나름이 이런 기초적인 액션 네. 모델인데 실제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문맥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위험해서 다른 거 대비해서 설비를 꺼트리거나 멈추는 작업을 조금 더 민감하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액션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액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가진 파운데이션 AI가 굉장히 경량화되고 소형화돼서 로봇이나 엣지, 네. 하드웨어에 탑재될 수 있을 만한 게 앞으로의 제조 산업 파운데이션 AI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키워드를 다 모아보니까 네네. 한마디로 엔비디아 젠슨 황이 올해 연초에 얘기했던 피지컬 AI라는 단어로 딱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피지컬 AI에 준비된 미스릴 설명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또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게다가 우린 또 CCTV에도 연계되고 하니까 사생활 보호, 네. 와 이게 나를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네.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조금 더 나가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나 센서들을 통해서 현장 정보를 얻지만은 CCTV에 AI를 붙인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나 상황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려면 눈이 필요한 거라서 네. 카메라를 쓰고 그걸 바탕으로 액션 플랜을 세워서 설비나 로봇을 제어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제공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솔루션에서 CCTV처럼 모든 사람의 행동을 누군가 보거나 감시할 수는 없습니다. AI는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건에 대한 이벤트만 판단이 되면은 뭐 몇 초 분량이 그런 샘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고 알려주는 형태로 사용되지 CCTV처럼 안전 이외에도 24시간 무언가 뭐 근태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걸로 활용될 수는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게 개인정보나 아니면은 감시받는 기분을 느끼지 않고 실제로 AI가 현장에서 필요한 그리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안전만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확연하게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설령 노조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손쉽게 이런 도입이 논의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실 학습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게 되니까 네. 이 사생활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벤트만 관리를 해라 네. 라고 국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되게 혜택도 좋고 효용성도 좋은데 중소기업에서 과연 이런 인공지능을 맞춤형으로 도입을 하는 게 네. 비용적으로 가능할까? 너무 이거 뭐 처음부터 몇 억씩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몇 억이 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AI를 개발을 했을 때 네. 데이터 수집하고 사람이 다 붙어서 그쵸, 이런 맞춤형으로. 것들을 맞춤형으로 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했을 때는 뭐 산업 안전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제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쉽게 도입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기는 제한이 되는 그러한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좀 자동화시키고 네. 초반에 도입하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비용들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줄여나가는 내부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실제로 안전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네. 제조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낮게 이런 AI 도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범위 역시도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굉장히 국소한 부위에 필요한 것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구축되면은 그에 맞춰서 하나씩 넓혀나가는 그런 전략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가격 정책을 다 책정하고 있어서 충분히 중소기업에서도 도입을 할 여력을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 일일이 코딩해서 만든 AI가 아니라 AI가 만드는 AI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굉장히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답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네. 예고도 안 됐는데 네, 맞습니다. 좀 사실은 이번 기회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저희들 미쓰릴에 혹시 많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투자하신 이유가 네. 있으신지. 일단은 저희는 창업가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대표님이 육각형이셨어요. 네, 육각형 인재 좋아하잖아요. 일단은 기술력이 있는데 사업적 역량도 있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있고 에너지가 확 넘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또 함께 하시는 모습이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완벽한 그 창업가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지금보다도 3년 5년 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 연초에도 들고 갔었지만 저는 한국에 팔란티어가 꼭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삼겹살집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님께서 꿈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팔란티어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너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꿈꿔지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점심에 막 영업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광주로 같이 영업을 하러 가고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 나가고 결국은 미쓰릴이 커지고 잘 되는 거는 한국의 첨단 제조 인공지능 플랫폼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연달아 2번 연속으로 투자를 하면서도 앞으로 더 기대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인터뷰하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요. 네, 오늘 또 유익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다음번엔 또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로 여러분들과 미쓰릴의 현장에서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리즈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이제 산업 안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국내 독보적이면서 선도적인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멈추지 않고 K 팔란티어가 되고자 이제는 제조 그리고 더 넓은 분야로 확장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미래를 잘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